무릎이 아프면 걷지를 마세요. 병원비는 직접 해결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덧지를 마세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에서 장사하는 며느리가 감히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제 아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했죠. 고급 옷가게 사장님이 되었다고, 직원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돈도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진짜 모습이 뭔지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세금 아끼겠다고 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놓고선 이제 와서 병원비 한 푼도 못 대겠다고요? 월세는 석 달째 밀리면서 명품백을 새로 사는 사람이 말입니다. 오냐, 지금부터는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져야 할 거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무릎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죠.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며느리 얼굴이 떠올라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MRI 찍어야 한다는 의사 말에 검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부터 앞섰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며느리한테 연락이 갈 텐데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었거든요. 역시 나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무릎이 아프면 걷지를 마세요. 병원비는 직접 해결하세요. 제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왜 남의 돈으로 병원을 다니냐고 소리를 질렀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쳐다볼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줬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꾸 병원 다니면서 보험료 올려놓는다고 이제부터는 피부양자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밥만 먹고 있더군요. 다음 날 무릎약이라도 사려고 며느리 가게 근처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마침 며느리가 직원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는 걸 봤죠. 제가 인사를 하니까 아예 못 본 척하더니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돈 없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요. 직원들이 웃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무릎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거든요. 더는 참지 않기로 말입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철이 있었죠. 강남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고급 옷가게가 들어선 바로 그 건물 말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거든요.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산 건물이었습니다.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았죠.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더군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그날 밤 건물 관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층 의류 매장 임대료 납부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했죠. 석 달째 밀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명품백을 새로 사면서도 월세는 안 내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이 아니었죠.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부엌에 나가 찬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강남 빌딩들이 보이더군요. 아침 일찍 오래된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피부양자 등록 서류가 나왔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직접 가져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그 서류였거든요. 보험료 절약한다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굴었던가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절약 정신이 투철한 줄 알았습니다. 은행 통장도 확인했어요. 건물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통장이었죠. 관리업체 이름으로 조용히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점심때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무릎은 좀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걱정은 하나보다 했었죠. 하지만 다음 말에 실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가게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하니 이해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해해야 할 사람이었나요?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정말 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왜 며느리 편만 드냐고 했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평화요. 저만 참으면 되는 평화 말입니다. 오후에 건물관리업체 직원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조용히 만났죠. 3층 임대 현황을 자세히 들었더니 월세 체납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비도 2달째 안 내고 있었고 심지어 불법 인테리어 신고까지 들어왔다고 했죠. 제가 모르는 사이 며느리가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사면서도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죠. 시장 아주머니가 요즘 보기 드문 현금이라고 웃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건물주라는 티를 내지 않고 말이죠. 저녁에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져야 할 거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었죠. 무릎이 아프면 걷지 말라고 했던 며느리여. 이제부터는 내가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말입니다. 밤에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체납 내역, 불법 인테리어, 직원들한테 했던 갑질들, 그리고 저한테 했던 모욕적인 말들까지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바로 잡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였죠. 피부양자 자격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며느리가 제출한 서류에 제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건물 임대 수익은 관리업체 명의로 받고 있었으니 서류상으로는 정말 무일푼이었습니다. 점심때 며느리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을 혼내는 모습이 보였죠.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소리를 질렀더군요.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이것도 못하냐고 말입니다. 그 직원이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매일 야근시킨다고 울먹였죠.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니 벌써 3명이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서 못한다더군요. 집에 와서 서류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3년 전 것이었죠. 며느리가 가져온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복사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1,200만 원 절감이라고요. 제가 피부양자가 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갔다고 하더군요. 명품백을 새로 샀는데 자랑하러 갔다고 웃으면서 말했죠. 가게 월세는 3달째 안 내면서 100만 원짜리 가방은 사는 겁니다.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군요. 가게 운영은 며느리가 알아서 한다고요. 다음 날 오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관련 서류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죠. 가는 김에 임대 현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3층 의류 매장이 체납금이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군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우연히 며느리 가게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죠. 그분이 하소연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물건 값을 2달째 안 준다고요. 고급 브랜드 취급한다면서 정작 돈은 제때 안 낸다고 했죠.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더군요. 저녁에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체납 3개월, 관리비 2달, 직원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체납까지요. 며느리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명품백은 사고 시어머니한테는 병원비 한 푼 못 준다고 했던 겁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건물관리업체에서 보낸 메시지였죠. 내일 상인회 정기회의가 있다고 건물주 대표로 참석 여부를 묻더군요. 네,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체납 내역서까지 한 장씩 복사했죠. 복사기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건물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직원분이 서류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3층 의류 매장 관련 민원 기록이었습니다. 직원 3명이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취한 기록, 거래처에서 보낸 독촉장, 심지어 불법 인테리어로 구청에서 시정 명령까지 내려왔더군요. 며느리는 모든 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예전에 그만둔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받아뒀거든요. 23 청년이었죠. 근로계약서 없이 석 달을 일했는데 월급을 반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가게가 어렵다면서 나중에 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매일 명품 쇼핑을 했다더군요. 그 청년이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죠. 며느리가 새벽 2시에 보낸 메시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말들이었거든요. 월급 달라고 하면 배은망덕하다고, 젊은 것들이 돈만 밝힌다고 썼더군요. 저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오후에 상인회 사무실에 갔습니다.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건물주님이 직접 오신 건 처음이라면서요. 3층 가게 이야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다른 상인들이 항의를 많이 한다고, 특히 직원들 고함 소리가 밖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자료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체납 총액, 미지급 임금, 거래처 채무, 구청 과태료까지 정리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는 못 낸다면서 이런 빚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가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면서요. 그제야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이 직접 깨달아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밤 10시쯤 건물관리업체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상인회 회의에서 3층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했죠. 법적 조치를 시작하되 임차인이 누군지는 아직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며느리라는 걸 모르게 하려고요. 서류 봉투에 모든 증거를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죠. 내일이면 시작입니다. 며느리가 한 말, 이제 며느리가 책임져야 할 때가 왔거든요. 무릎이 아프면 걷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되돌려줄 시간이 온 겁니다. 상인회 회의는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아침부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체납 내역서, 직원들 진술서, 구청 시정 명령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넣으면서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었거든요. 점심때 우연을 가장해서 며느리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가 거래처 사장님과 통화하는 게 보였죠. 돈은 다음 달에 준다고,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현금이 묶여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는 직원한테 소리쳤습니다. 오늘 상인회 모임이 있는데 왜 미리 말 안 했냐고요. 2시 반쯤 회의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죠.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이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건은 3가지였죠. 그중 마지막이 3층 의류 매장 문제였습니다. 회장님이 체납 문제를 언급하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뿐이라고, 다음 달이면 모두 해결된다고 큰 소리 쳤죠. 자기가 이 건물에서 제일 큰 매장을 운영한다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건물주 대리인이 참석한다고 알렸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나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와도 자기는 끄떡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죠.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회장님 옆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건물주께서 직접 오셨다고 3층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신은 못하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주 일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체납 내역서가 먼저였죠. 석 달치 월세, 2달치 관리비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은 직원들 진술서였어요. 임금 체불과 부당 대우에 관한 내용이었죠.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소유자란에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릎이 아프면 걷지 말라던 그 며느리가 이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든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었죠. 이 건물의 소유주는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며느리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거든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체납 내역서였죠. 석 달치 월세 1,800만 원, 관리비 300만 원이 밀렸다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인회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떨면서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폭언과 갑질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제가 직접 만난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청에 제출될 서류라고 덧붙였더니 며느리가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세 번째는 구청 시정명령서와 세무신고, 누락 자료였습니다. 불법 인테리어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매출 신고도 제대로 안 했더군요.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영업정지는 기본이고 추징금까지 물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연락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죠.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더니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악덕 상인 때문에 건물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고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으며 몸을 떨었지만 전 차갑게 바라봤죠. 무릎이 아프면 걷지 말라고 했었지. 이제는 너가 걷지 못하게 됐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시어머니를 버렸는데 이제는 너가 병원비도 못 낼 처지가 됐구나. 체납금과 추징금, 그리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밀린 급여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풀렸죠. 하지만 며느리를 향한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번 달로 종료하고 모든 채무를 청산한 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늙는 것이 죄가 아니라 약한 이를 무시하는 마음이 죄였습니다. 이 건물 2층에 무료 무릎 재활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처럼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본 영상은 세윤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